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죠. 뒷섬,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 있는데 일단은 뒷섬으로 합계를 구해주겠습니다. 뒷섬을 쓸 때는 조건을 따로 뽑아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조건을 따로 쓰라고 했죠. 지점이 동부인 게 조건이기 때문에 지점이 동부인 걸 블럭 씌워주시고 컨트롤 C 클릭해서 컨트롤 V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는 뒷섬 가로 열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를 포함해서 표 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여기 위에 있는 필드 중에서 합계를 구할 필드를 말하는데 매출액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액 필드를 클릭해 줍니다. 매출액을 클릭하지 않고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3이라고 대신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세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출액을 클릭하도록 하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를 찍어주시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죠.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걸 범위 씌워주시고 가로 닫아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구해진 금액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3개를 표시하지 않은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라운드 업 맨 뒤에 만약에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치시면 1, 10, 100 세 자리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죠.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죠. 에버리지 함수와 countIfs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countIfs 함수가 인원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는 countIfs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조건의 범위를 씌우라고 했는데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여금의 범위를 씌워야 되죠. 상여금의 범위를 씌우고 콤마를 찍어주시면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쌍따옴표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 크다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크면서 라는 조건이 아니라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조건에서는 초과를 적어줘야 되죠. 크다만 있기 때문에 꼭 초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만원을 쉼표 없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쌍따옴표로 상여금의 값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콤마 두 번째 조건이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가 기본급이기 때문에 기본급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크다, 같다 이런 기호는 쌍따옴표 안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끝내주시고 이제 이 안에서는 에버리지를 적어도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이 안 되죠. 쌍따옴표 안에서는 함수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바깥에서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함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and 연산자 AV average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기본급의 범위를 씌우면 기본급의 평균이 되고 여기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의 이상이라는 조건이 되죠. 이제 average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조건이 없죠. 그래서 count ifs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3명이라는 값을 구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명을 포함해서 2명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뒤에 명자를 안 붙여서 0점 처리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꼭 지시사항에 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뒤에 and 연산자 쌍따옴표 명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라고 했죠. 추즈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먼저 미드를 가지고 8번째 문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미드 가로 열어주시고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찍으시면 되죠. 콤마 스타트 넘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있는 숫자죠. 8이라고 적어주시고 콤마 넘차스는 가져올 문자의 개수인데 하나면 되죠. 1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2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2는 더블 클릭해서 는 2라고 하면 2와 같지 않죠. 여기에 있는 2는 미드 함수를 썼기 때문에 문자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자 2와 반드시 비교해야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left, mid, 그리고 right 함수는 반드시 반환하는 값이 문자라는 걸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1 또는 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오아 함수를 쓰면 되죠. 오아 가로 열어주시고 1 같은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미드 함수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콤마를 찍어주시고 컨트롤 V 여기를 3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죠. 맨 뒤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1 또는 3인 조건이 완성이 됐죠. 이제 엔터를 치고 밑으로 내리면 true의 값이 1 또는 3인 값만 true가 됐죠. 이제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if 함수를 쓰겠습니다. if 로지컬 테스트가 true, false가 나오는 수식이죠. 수식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1 또는 3이면 남이라고 했죠. 쌍따옴표 남이라고 해주시고 콤마 이제 1 또는 3이 아니면 2 또는 3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조건을 주지 말고 여라고 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되죠. 이제 밑으로 드래그하면 남녀가 구해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1 또는 3만 정의했기 때문에 5나 6이라는 값을 줬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2 또는 4가 아닌데도 여가 나온다고 오답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5나 6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죠. 지시사항이 없으면 따로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 또는 3만 정의해 주시고 아니다에 열을 적으셔야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주기로 했죠. 라지 함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는 라지를 적어주시고 어레이는
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점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이 파란색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F4를 누르겠습니다. 콤마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첫 번째로 줄 거기 때문에 1을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가장 높은 점수가 188점이죠. 그래서 모든 칸에 188이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188이 가장 높은 점수인 건 알았는데 이게 같은 줄에 있는 사람인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는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만약에 클릭이 힘들면 I17을 직접 타이핑해도 됩니다.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188점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false가 됩니다. 이제 true,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if문을 쓸 수 있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끝이 났고 콤마 그렇다면 채우수죠. 쌍따옴표 채우수 쌍따옴표 콤마 이제 채우수가 아닐 때가 우수와 공백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 공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연속 2개에서 공백을 만들어 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끝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공백과 채우수만 나오죠. 이제 이 상태에서 는을 제외하고 if문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거짓에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을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했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은 우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라지로 제일 큰 값을 구한 값과 같은 값이면 채우수를 적어주고 두 번째로 큰 값과 같은 값은 우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채우수와 우수가 구해졌습니다.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원소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38부터 D39 영역을 참조하여 여기 범위죠. 이 범위를 참조해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라고 했죠. 이제 학과명을 읽어보면 옆으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hlookup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문자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원학과에서 는 left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문자니까 원서 번호를 클릭하시고 콤마 1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생략해도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닫으셔도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리면 왼쪽에 한 글자만 가져와졌죠. 이제 이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여기에서 M을 찾아서 멀티미디어를 가져오는 거죠. H룩업 룩업 value는 왼쪽 한 글자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밑에 표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B38부터 D39까지 범위 씌우시고 정답을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릴 때 이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은 반환할 행의 번호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있는 멀티미디어를 반환할 거기 때문에 2라고 적으면 됩니다. 콤마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게 MNS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걸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면 멀티미디어는 M이죠.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면 샵 NA가 뜨죠. A라는 값은 여기에 없는데 찾으라고 하니까 샵 NA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if error를 써서 코드 오류를 적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if error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value if error 값이 에러가 났을 때 쌍따옴표 코드 오류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났던 곳은 코드 오류라는 문구로 대체가 됩니다.